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날아올랐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S&P 500 지수가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4,800선을 넘어섰던 게 무려 2년 전이었는데 그 이후로 쭉 내려가다가 4,839.81포인트에서 지난 금요일 S&P 500 지수가 종가를 마쳤습니다. 2년 만에 사상 최고치였고요. AI 낙관론을 등에 업고 나스닥 100 지수 그리고 다우도 고점 경신해내는 모습 보여줬던 굉장히 좋은 분위기의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소비 심리가 78.8로 예상치보다 높게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전보다 훨씬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던 점이 이제 골디락스 데이터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시장에 날개를 달아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3월 초까지 셧다운이 없을 것이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시 예산안 서명도 있었고요. 메리 데일리 총재의 다소 조심스러운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종식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상 자리에 앉아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WTI 원유 선물은 지난 금요일장에서 소폭 내리면서 7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타가 지금 H100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AI 컴퓨팅 대규모 인프라 구축하겠다라는 구상을 내놓은 건데 2%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애플은 비전 프로 사전 예약 물량이 모두 18분 만에 완판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6%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의견 상향 의견도 애플의 다시금 주가가 고개를 드는 데 영향을 미쳐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36% 올랐다라는 겁니다. 3.6% 아니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팅 이 기업은 상당히 좋은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앞으로의 가이던스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20%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나가면서 주가 상승까지 크게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를 등에 업었는데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 한 주간의 등락이 좀 아쉬웠던 기업이 두 곳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0.1% 한 주 동안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무려 6%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AI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거기다가 애플도 함께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을 없고 3%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반도체 쪽이 강한 초록빛을 띠면서 움직였던 한 주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까지 1%에서 2.6%까지 오름세를 보여줬던 한 주였고요. 전반적으로 상승 섹터가 훨씬 더 많았던 또 지난 금요일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100은 어느덧 17,314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4% 넘게 오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파트너사이면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 액체 냉각 기술을 독보적으로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무려 30배가량 오른 기업이기도 한데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컨센서스 굉장히 높게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훨씬 뛰어넘는 매출과 EPS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반도체 종목에 대한 IB들의 투자 의견 상향 의견도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AI 반도체 관련해서 확보 경쟁에 굉장히 불붙고 있습니다. 메타는 엔비디아의 H100을 통해서 라마3를 업그레이드 하려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들려왔던 소식이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여러 각국의 칩 제조사와 또 자금 조달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관련해서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AI 지주회사인 G42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도 함께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 오피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 등과도 AI 반도체 개발, 생산 논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나왔는데 지금 샘 올트먼이 구상하고 있는 생태계가 애플이 하드웨어의 밸류체인을 쭉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픈 AI도 그리고 나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의 돌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전 판매 돌입이 됐는데요. 현지 시간 19일 시작이 됐습니다. 애플은 착용형 공간 컴퓨팅이라고 불러달라 AR, VR 헤드셋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AR, VR 헤드셋이라고 한다면 가전면에서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공간 컴퓨팅이라고 생각하면 고가의 가전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합리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직원 전달 영상을 확보한 바에 따르면 수술이라던가 항공기를 수리하는 부분 등 굉장히 산업적으로 비전 프로의 사용을 확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또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R 헤드셋 이후에 9년 만에 나온 비전 프로인데 이와 함께 애플카는 또 언제 나오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 한 번 더 가져보기도 하고요. UBS에서는 다만 올해 비전 프로가 40만 대 출고가 가정된다고 할 때 아이폰의 매출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디즈니 플러스는 비전 프로 관련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거기다 유튜브 같은 경우엔 비전 프로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내놨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는 미국의 PC 물가지수 금요일에 나오니까 그 부분 특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초반에는 일본의 BOJ 통화정책 성명서와 전망 보고서가 우리 시장에도 함께 영향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수요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네덜란드 장비회사인 ASML도 실적 발표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이라던가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 기아, 현대차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반도체를 등에 업고 또 한 번 날아오른 미국 증시였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그 훈풍이 이어지면 좋을 텐데요. 예, 주말에 반도체 강세, 미국장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죠. 그 하루 전에 우리 시장도 금요일 반도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반도체 주도로 코스피가 부활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다 정리를 사실 해드렸죠. TSMC,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데 호실적을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때도 긍정적인 내용. 그러면서 반도체의 기대감을 다시 살려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과 갤럭시 S24, 세계 최초의 AI 서비스 폰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외신을 중심으로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쪽에 기대감도 올릴 만한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AI를 위해서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심리를 자극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코스피는 1.34%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수급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순매수 규모가 꽤 컸죠. 6,800억 원. 그중에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가 4% 올랐다는 건 거의 이제 급등했다고 표현을 할 만하죠.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 톡톡히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좀 아쉬웠습니다. 0.28%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 연준의 매파 발언 영향도 있었을 거고 2차 전지 약세의 그 흐름 요즘 지속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서 가격 인하를 한다고 하면서 수요 이거 괜찮은 건가라는 의구심을 자극하고 있는 모양새고 MSCI 패시브 종목들의 약세 흐름도 지수를 조금은 압박하는 데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역시나 이제 반도체의 흐름이 굉장히 눈에 띄죠. 나스닥 100은 역사상 신고가인데 나스닥 지수는 아직 신고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먼저 역사상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전체 시장 테크 기업보다는 반도체가 훨씬 더 아웃퍼폼하고 있음을 읽어볼 수 있고요. 반도체 안에서는 AI 반도체, 엔비디아와 AMD가 모두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범용 반도체 쪽인데 D램의 대명사죠. 이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쪽도 괜찮다는 걸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쪽은 계속 걱정인데 포드가 전기차 지금 대폭 감산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수요가 예상보다 적다는 명분을 같이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서 밸류체인들, 부품사에는 좀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은 같이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전거래일에 시세를 줬었던 나머지 테마 AI, 소프트웨어, 조선, 방산, ID 밸류체인까지 덩달아서 올랐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수주공시가 힘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방산은 슬픈 호황기죠. 예. 홍해의 지정학적 갈등과 북한의 대남 발언 수위가 강해지면서 수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징주 가운데서는 한국항공우주의 외국인이 무려 1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IT 밸류체인은 사실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쉬었었죠. 왜냐하면 AI의 수혜로 먼저 반응을 보였던 건 반도체였고 그 다음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폰 관련 밸류체인이나 XR 기기 밸류체인들은 거의 침체 기간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기업들도 상승세를 시현했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자, 이번 주는 어디에 주목이 될까요? 최근 시장 보면 금리와 실적의 시속 게임이 지속됐었는데 금리 부분이 이번에는 영향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정 중국 기준금리격인 LPR 발표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은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 거의 0에 제로에 수렴을 한다고 증권가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다음 주에 1월 FOMC가 예정돼 있죠. 그 전에 일단 이번 주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금리와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력은 일단 이번 주는 소강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실적이 굉장히 이제 큰 기업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의 주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위쪽에 배열을 해봤습니다. 관전 포인트, 테크와 전기차 부분, 보라색 표시로 되어 있는 게 IT 쪽이고요. 이 초록색이 전기차 쪽인데 대표 주자들이 좀 잘 내야 그 섹터 분위기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쪽도 실적 발표가 쭈루룩 있죠. 현대차 그룹 쪽에 계열사들 목요일, 금요일 모두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앞서서 그동안 많이 쉬었었던 폰 그리고 XR 기기의 밸류체인도 덩달아 움직였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그리고 애플의 비전 프로의 효과죠. 삼성의 혁명입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변모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읽어볼 수 있는데 관련 밸류체인들 과거에는 하드웨어 쪽이 더 주목을 많이 받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소프트웨어 쪽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반격입니다. 칼을 갈고 지금 나왔는데 애플의 입장에서는 이제 XR 기기 말고 공간 컴퓨팅이라고 불러달라 앞서서 혜은 앵커가 좀 말씀을 드렸죠. 요 기기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종의 PC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오고 TV를 대체할 수 있는 기기로 애플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있는 밸류체인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밸류체인들,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들까지 좀 엮여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 지난주에 TSMC와 한미반도체 호실적 냈는데 그 흐름들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SK하이닉스 중요하겠습니다. 잘 나오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요즘 기간 조정을 나타냈었던 HBM도 긴 시세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주목이 됩니다. AI, 모든 건 지금 AI로 통하고 있죠. 서비스와 제조업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동안 PC하고 모바일 쪽 라인들 보시면요. 수요가 여러 가지 이슈로 촉진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기 성장을 보였었는데 1990년대에서 2015년까지의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죠. PC는 노트북 PC 수요, 그 다음에 태블릿 PC 수요가 있어서 쭉쭉 올라갔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2G, 3G, 4G, LTE로 인해서 교체 수요가 쭉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침체 국면이었습니다. 잠깐 팬데믹 팬텀 디맨드 때 공급망이 무너졌을 때 수요가 일시적으로 있긴 있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정체 기간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정체의 나비 효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성장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 각각 나오고 있죠. 하드웨어 말씀드린 모바일 PC뿐만이 아니라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 제조업도 성장 둔화에 직면하고 있는데 비용 절감이나 시장 점유율 확대나 수직 통합 등을 통해서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포인트가 AI인데 보시면 AI PC 출하량과 침투율 추이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7년 만에 성장 전환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온디바이스 AI로 인한 교체 주기가 자극될 것이라고 그 근거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유관 사업으로 진출의 의지가 커가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입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CES 2024 이번에 화려하게 마쳤습니다. 이 기조연설은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기술 발전의 힌트를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번에 그야말로 AI로 다 도배가 됐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섰던 기업들이고요. 모두 AI 키워드를 여기에서 언급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은 지금 AI를 접목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음을 그 흔적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빅테크가 없으면 사실 AI도 못한다라는 게 이번에 또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큰 특징이 모든 제조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거의 빅테크와 협업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로 거의 도배가 돼 있죠. 현대는 구글 클라우드와 파나소닉은 파이어 TV하고 삼성은 인텔, 삼성 구글, 그리고 BMW는 아마존, 지멘스도 아마존 웹 서비스 등등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사실은 이 AI 학습 연산 추론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먼저 가지고 있는 빅테크와의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제는 모두가 경쟁자이자 동반자의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표됐던 기업들인데 빅테크 외의 기업들과의 협업 발표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런 협업을 공식적으로 막 대대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들끼리 협업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외부로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움직임이 굉장히 큰 변화의 특징입니다.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각 기업들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체의 생태계를 구축한 애플이나 테슬라 등등 이런 협업이 필요 없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와 경쟁력이 강하다라고 이제 점수를 줄 수 있겠죠. 그런 투자 포인트도 숨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AI가 산업이 커가면서 필수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것들 빅테크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가 따라붙게 되겠죠. 여기는 광산 옆에 청바지 판매와 같이 일단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경계선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승기를 잡는 몇몇 기업이 있을 것이고 또 도태되는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찾아가는 과정도 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잠사였습니다.